시장이다 보니까 그 실거래 현황을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제가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급등할 때 거래량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의 거의 한 7, 80%, 50% 정도는 갭 투자가 들어가는 조치원 도시가 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이 이제 갭으로 전세가나 이제 매매 금액의 갭 차이가 좀 없었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세종시 예정구역 안이 아니고 예정구역 밖이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이었고, 그래서 세종시 예정구역 안의 거래량보다는 한동안은 조치원이라는 도시의 거래량이 좀 많아서 구도심의 거래량과 아파트나 기본 이제 재건축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거래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계속 거래해서 전체적인 물량에서 살짝 세종시의 거래량을 많이 이제 있는 것처럼 보였었으나 실질적으로 세종시 예정구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은 막 몇천 세대가 거래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시장이 돌아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었고, 그렇게 되면서 작년 3월달과 올 11월달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려볼까 하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편적으로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 현황입니다. 여기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 현황인데 제가 안내해 드릴 건 여기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월 달까지인데 11월 달까지는 뭐 저희 사무실도 아직 실거래가 안 된 게 몇 개가 좀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작년 2020년도 1월 달에 직거래가 11건, 그 다음에 중개거래가 111건 해서 12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세종시 예정구역 안의 거래량입니다. 2월 달에는 16건이 거래가 돼서 127건으로 143건이 거래가 됐고요. 3월 달에도 직거래 8개, 중개거래 139건에서 147건이 거래가 됐고, 4월 달에도 14건, 167건에서 181건으로 거래가 되면서 5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6월 달도 6월 달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대전으로 이제 조정이 풀리면서 이제 세종도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면서 솔직히 조금 직거래량이 좀 능가됐고 늘어났고, 그 다음에 증여 취득에 관련된 세금 요율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 진행이 됐던 것들이 실거래 가격이 적용이 된다, 그런 다양한 이슈와 정책이 좀 생기면서 이제 7월 달에 다시 직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가 좀 줄면서 이제 7월 달이 6월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좀 늘었고, 8월에는 직거래가 19개, 중개거래가 조금 늘면서 저희가 부동산의 8월을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9월달 또한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 자릿수 107건, 10월 달에 16건, 132건, 148건, 12월 달이 이제 12건에 123건에 135건이다 보면 10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거래량 계약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 연말에 20일 이후에 거래된 것들이 아직 실거래 신고가 안 될 걸 반영을 한다고 보면은 11월 달에는 제 생각에는 한 150건 이상의 실거래가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세종이 조정이 풀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매수세가 좀 늘어났고요. 가격은 지금 4억 원 이하인 3억대 후반들의 물건들이 좀 거래량이 좀 늘었고, 두 번째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부활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주택임대 사업자가 60제곱미터 이하였었거든요. 그래서 59제곱미터인 25평의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심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오늘 계약을 2개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일생활권의 아름동과 종촌동이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이 거래량이 늘은 다음에 이제 도담동 쪽으로 조금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도담동이 조금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 이제 거기에 팔고서 조금 상급지인 이생활권으로 조금씩 이렇게 오는 상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아파트 실거래 현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들 있고, 이거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들어오는데 30일 이후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1월, 12월에는 거래량이 내년 1월, 1, 2월보다는 훨씬 더 양이 좀 많아질 것 같고, 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 규제가 이제 풀리고 어떻게 원상이 진행이 되고 어떠한 조건으로 진행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임사에 등록을 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겠다 하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자금 여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갭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진입 장벽을, 모든 지금 현재는 충청권에 있는 지역들이 거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충청권에 있는 지역에서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다들 세종시로 보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호재가 조금 높아나서 올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의 개수가 이제 조금씩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금리의 영향이 있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거래를 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세하고 갭에 맞춰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의 양이 조금 늘어날 것 같고, 예전에 많은 갭의 차이가 있었던 물량들이 지금은 조금씩 줄어서 갭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된 거 실거래를 아직 신고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면 10월은 11월 달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거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 금리의 영향도 물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도 물론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내 삶의 터전인 내 주거의 지역인 필수품에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기회에 가격이 하락해서 낮은 가격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금리는 유동과 변동성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상승장에 있었다면 이제 하락장의 금리도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조금만 고생을 하면 주택을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리가 영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금리를 떠나서 이제는 건축비 자재라든가 분양가 자체가 이제는 상향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주택 청약 줍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두 세대가 공급을 하는데 세종 6-3 엘리프 세종 같은 경우, 엘리프 세종 6-3 같은 경우는 8사가 기본적으로 옵션을 많이 집어넣게 된다고 하면은 분양 가격으로는 4억 6천에 세팅이 돼 있지만 옵션을 기본적으로 전워놓는다 하면 4억 8, 9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8사를 내가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5억이라는 자금력이 못해도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러한 상황이 분양 가격이 4억 6, 7제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는 세종이 있다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4억 7, 8천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요. 추가 옵션으로 밖에 집의 구성을 쓸 수밖에는 없고 주택의 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보니까 옵션 사항을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8사는 5억 이하로는 청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세종시에 돌아가는 현황과 지금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건축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5억 이상으로 이제 주택에 분양을 하게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억 이상으로 분양을 하고 났을 때에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나 이러한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주택은 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에서도 많은 민감성이 좀 없고요. 어떠한 민감 부분이 있냐면 거치기간이 이제 바로 원금하고 거치기간이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내던 분이 이제는 원금까지 상환을 하게 되면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있으셔서 이제 전세로 놓고 그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좀 만들어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돼서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하는 게 두려우실 거라고 하시면 당분간의 상황과 내년 상반기 시장이 이제 지나갔을 때의 금리 현황이 어떻게 될지 보시고, 두 번째가 주택임대사업자 규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활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현황으로 전환을 돌리고,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2주택까지는 소유하는데 무난한 혜택이 있다고 하면 내 자금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부동산 사이클의 영향에 의해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갔다가 또 어떠한 이슈가 되거나 선거가 있거나 무슨 이슈가 되는 상황에 다시 상향장을 탈 거거든요. 그러한 논리를 봤을 때 주택이 없으신 분 또는 1주택, 2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타이밍을 지금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거래량이 줄었고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바닥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보는 게, 분양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개 특징되는 지역 아니고요. 세종시도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양가를 능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기준으로 보셨을 때 분양가와 건축비가 올라갔을 때, 건축비로 인한 분양가가 올라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지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셔서 세종시의 실거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는 이렇게 표로 안내를 해드리지만, 현장에서의 느낌은 실거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좀 늘었구나, 이제는 집을 좀 팔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많이 오시는 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면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좀 늘어났기도 하고요. 부동산에 전화 오는 회차가 조금 늘어났다는 소식이 이제 저한테는 들려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세종시에서 2023년도에 입주 물량이 없고, 입주 물량이 없으면 전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가격이 빠졌다는 걸 알면 그 예전 가격을 기준으로 전세를 살 바에는 매수를 해서 살자, 이러한 심리가 좀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고 하면 이제는 거래가 움직이는 현황이 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보다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입김이 조금 더 빠르다는 거 조금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12월 달에 도표가 나와서 12월에도 거래량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년 1, 2월이 본격적인 이사철에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은 서둘러서 주택을 매수를 해서 계약을 하는 단계가 계속 지금 이어질 거라고 보고, 금리의 인상이 이제는 주춤해질 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유지하다가 어느 선에 지나가면 내려갈 거라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흐름을 타기도 할 거고요. 세종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지금 국가가 움직이는 국책산업으로 움직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의 딜레이가 없고요. 사업 진행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이제는 세종시에서도 이제 주택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주택을 매수하고 세종의 주택을 매수하고자 원하셨던 분들은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생각했던 단지의 가격이 얼마 정도 빠졌는지 보시고, 그 빠진 금액에서 내가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지, 이런 다양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2020년도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월달부터 11월달까지이고요. 11월은 아직까지 덜 반영이 됐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반영이 됐을 때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좀 보시고,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거래 건수는요, 세종시 예정구역 안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예정구역 안에 있는 호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뭐 나와 있어도 거래가 그렇게 이제
많은 활발함이 없었다는 것도 좀 보시고, 예전에는 뭐 1000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요 1000건이 거래가 됐다면 50에서 60%는요 구도심 조치원건에 거래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종시 계획구역 내에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